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3월 HSK 5급 시험 대비 특강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쓰기 2부분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쓰기 2부분이 좀 어려운 것이 본격적인 작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쓰기 2부분이 제시어 작문이 있고 그림 작문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제시어 작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를 제시를 해놓고 그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이 연결돼서 한 편의 글을 쓰는 건데요. 사실상 중요한 것은 각각의 제시되어 있는 단어의 특성을 알고 그 단어가 해당되어 있는 완벽한 문장을 만드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물론 한 편의 글을 완벽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어를 어떻게 활용했는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중심으로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의 문장들을 어떻게 완성도 있게 작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핵심 전략 포인트 설명드릴 거고요. 자주 출제되는 형식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단어를 제시해서 문장을 만들어가면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전략을 보시면 동사를 오늘 그 중에서도 동사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임팩트 있게 딱 중요 포인트를 전달하는 대비 특강이기 때문에 길게 이제 장황한 설명보다는 딱 오늘 제시어 작문 중에서도 동사가 나왔을 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동사 위주로 동사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훈련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걸 중심으로 진행을 할 건데 동사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거든요. 5개의 제시어 중에서 2개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사가 그만큼 중요해서 오늘 좀 살펴볼 건데 목적어 찾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주어, 수로, 목적어로 반드시 문장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한 편의 80자 내외 글을 쓰는 거 이전에 이걸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주어, 수로, 목적어로 완벽하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 자,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목적어가 필요 없이 이미 목적어를 가지고 나오거나 목적어가 올 수 없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위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이샨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개선하다. 무엇을 동사가 나오면 반드시 을을 붙이셔야 돼요. 무엇을 개선하다. 그걸 쓰셔야 돼요. 그러면 생활을 개선할 수도 있고 환경을 개선할 수도 있고 조건을 개선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사실 이제 제가 독해나 이렇게 뭐 다른 영역의 문제를 풀이를 할 때에는 전략 위주로 가지만 사실 쓰기 같은 경우에는 자주 출제되는 동사 위주로 호응이 되는 딱딱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드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가이샨 나오면 생활이나 환경이나 디아오젠에 쓰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이라는 동사가 나오면 생활이나 환경이나 조건 중에서 하나를 쓰면 좋겠구나. 그래서 주어는 내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我们应该改善我们改善生活인데 그것에다가 하나씩 살을 붙이는 거죠. 应该 지금의 생활. 그래서 오늘 배우는 문장들 같은 경우는 통으로 외우세요. 그래서 덮어놓고 하나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쓸 수 있게끔 我们应该改善现在的生活 쫙 쓸 수 있게. 그쵸? 만약에 PBT로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자 써보시고요. IBT로 지원을 하시는 경우에는 낫즈를 써보세요. 지금 뭐 내가 나한테 문자 보내는 걸로 타이핑 쳐보셔도 되는 거니까 그런 모든 훈련들이 좀 갖춰져야 할 것 같아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동사니까 내가 목적어를 붙여야지 하면 큰 오산이거든요. 문법적으로 정확한 쓰임을 아는지를 테스트하는 좀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동사들이에요. 자, 보시면 산보가 있어요. 이미 발걸음이 있어요. 목적어가 있단 말이에요. 발걸음을 흩으면서 산책을 한다라는 거라서 무엇을 산책하다라고 말 못하잖아요. 목적어를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주어 옆에다 그냥 가지런히 쌈뿌를 놓으시면 돼요. 주저리 막 많이 썼어. 근데 쌈뿌를 제대로 쓰임새 맞게 못 썼어. 뒤에 목적어 썼어. 점수 못 받아요. 많이 못 받아요. 그 대신에 짧게 써도 정확하게 어순에 맞춰서 쓰임에 맞춰서 쓰시면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형태. 보통은 이미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개사구를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볼게요. 일단은 我 해놓고 싼부만 쓰고 문장 끝나면 돼요. 그 대신에 확장하는 방법을 이제 추가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 넣으시는 게 제일 만만하죠. 每天6点 뭐 여긴 주어 앞에서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쌈부를 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는 거죠. 보통은 일반적인 동사 나오면 앞에 취나 라이를 쓰시는 게 제일 문장을 확장하기 좀 단순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어 문장이 시간 순서로 배열이 돼서 산책을 하기에도 어디를 가서 산책을 하는 거고 밥을 먹는 것도 어디를 가서 밥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반적인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나오면 앞에 취에서 얻은 장소하고 그 동사를 이어서 연동문으로 써주시는 것도 중요한 팁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보시면 쌈부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매일 6시에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한다는 거. 그럼 개사구를 사용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시간. 마음대로 붙이세요. 昨天 붙여도 되고 每天6点 붙여도 되고 跟女朋友 여자친구랑 같이 산책을 하는 거죠. 이것도 어떤 선상에서 보면 앞에 있는 연동문과도 같은 거예요. 여자친구를 만나서 같이 산책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동사가 포인트고요. 목적어 찾는 거. 그게 문장으로 확장됐을 때 우리가 어떠한 팁이나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전적으로 동사들을 여러 개를 살펴보면서 지금 문제풀이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물론 실전 시험에는 5개씩 딱 등장을 하죠. 근데 제가 동사만 오늘 이제 5개 정도 여러 가지 동사를 좀 살펴보려고 동사 위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살펴볼 거예요. 분시하면 분석하다예요. 난이도가 조금 높은 단어죠. 분석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의미를 파악하고 가셔야 돼요. 분석하다, 호응하는 목적어, 문제를 분석하다. 여러 개 외우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분시가 나오면 난 원티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리스크가 좀 적어요. 굉장히 쓸데없이 내가 머릿속으로 한국어로 그냥 말되는 것 갖다 쓰면 수로 목적어 호응 관계가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분시는 원티를 써야겠다. 이게 이제 문장으로 확장을 시켰을 경우에 我们要先然后 가장 기본적인 호응이죠. 넘어가는 우선 뭘 하고 우선 그다음에 뭐를 하고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통째로 외우세요. 사실 제가 공부를 할 때에도 문장을 굉장히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중국 생활권에서 자라서 중국어로 공부한 케이스가 아니라 대학을 와서 전공을 하면서 그다음에 통번역대학원 가면서 이렇게 심층적으로 중국어 공부를 한 케이스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실상 문장을 굉장히 많이 외웠어요. 문장을 중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언어 하나를 마스터하는 데는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분석은 다 했으니까 의미 받고 어떻게 어떤 목적어랑 호응을 하고 하면 우선 문제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하고 사실 기타 등등의 다른 단어들이 있으면 문장은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 갔는데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어.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분석을 해서 해결 방안을 내놓았어. 그랬더니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인정을 받게 됐어만 써도 벌써 80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은 확장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낮게 문장들을 많이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샹쇼 갑니다. 의미는요. 즐기다, 누리다예요. 의미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享受 같은 경우 生活, 삶을 즐기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문장으로 확장됐을 때 보시면 현재를 아껴라 그리고 생활을 즐겨라 이렇게 문장이라는 게 꼭 주술목을 가져서 쓰는 것이 기본이기는 하나 제일 마지막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마무리를 지을 때는요. 생활을 즐기세요. 현재를 아끼세요. 미래 때문에 걱정해서 현재를 무시하거나 과거에 연연해서 현재를 놓치지 마세요라는 문장들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예문을 만들 때에도 HSK 5급의 장문을 할 때 여러 가지에서 다 쓰일 수 있게 사실 제시어가 펀시랑 샹쇼가 안 나와도 여러분이 제시된 문장을 쓰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사람 목적어와 호응하는 동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동사가 일반적으로 사물이 대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특수한 동사들 몇 가지는 사람을 목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시나 안웨이처럼 뒤에 사람을 목적으로 받는 동사를 별도로 기억을 하시면 좀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냥 감사해요로 끝나지 않고 간시니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오죠. 근데 이걸 확장시키면 그 사람의 도움까지도 목적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보시면 感谢您对我的支持和帮助 통째로 외우시면 좋겠다고 앞서도 말씀드렸죠.
간시니로 끝나지 말고 당신의 지지와 도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얘기하는데 기왕이면 나에 대한 제가 그냥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자꾸 문장을 확장시키는 그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장을 또 여러 개로 그래야지만 우리가 80자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안웨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위로해요. 누구를? 나를. 친구를, 이렇게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위로하다라는 동사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이게 제시어로 나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뭐 예를 들어 그림 장문이라던가 다른 제시어가 나올 때에도 그 제시어를 가지고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80자의 한 편의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확장이 굉장히 많이 가능한 동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웨이 사람을 써요. 别人伤心的时候 하면 다른 사람이 상심했을 때 我们怎么安慰他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위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문도 써보면 좋겠구나. 그럼 뒤에 할 말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 가오부상 다슈에 했을 때 엄마가 안웨이를 했어. 그러니까 첫 문장에 다른 사람이 상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안웨이를 할까?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서 해줬어. 이런 식으로 확장이 가능한 거죠. 간시에나 안웨이도 실질적으로 제시어로 나오지 않아도 사용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동사들이라는 거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꼬통이나 나자오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이미 있기 때문에 또 목적어를 굳이 안 써도 돼. 소통하다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누구누구를 소통하다라고 안 하잖아요. 누구누구와 소통하다기 때문에 개사구를 보통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누구누구와 소통을 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알고 왜냐면 전화하다나 이런 동사들도 게이를 쓰는 것처럼 누구누구와 소통하다 통째로 기억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통이라는 게 내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이 예문 자체를 활용도 높게 외우시면 좋겠죠. 부모가 아이와 소통해야 해 하면 이 문장 갖고도 굉장히 확장이 여러 가지로 가능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부모라는 주어가 아이와 소통하다. 그럼 그 사이에 주어랑 수어 사이에 야오, 징장, 자주 이것도 따로 별도로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쓰기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패턴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냥 그 패턴에다가 자기 단어 넣어버리면 되거든요. 또 이것도 야오 찡창 쓰는 것도 나만의 패턴. 아까 앞서 봤던 의문문 쓰는 것도 나만의 패턴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나자후 마지막으로 이제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 중에서 나자후를 보도록 할게요. 나자후는 보통 일반적으로 나거자후에서 수어랑 목적어로 나눠서 말도 굉장히 많이 하는 단어예요.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 대표적인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인사하다란 뜻이에요. 누구누구와 인사하겠죠. 위에 꼬우통처럼. 그럼 또 개사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녀와 인사를 한대요. 이제 너도 해봤고 부모랑 아이도 해봤으니까 뭐 선생님 아니면 뭐 다른 회사원 뭐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녀와 인사를 한대요. 기왕이면 르칭더 하면 되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인사를 한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사실 오늘 메인 테마를 제가 동사로 정해놓고 제시어 장문에서 사용될 수 있는 동사들 그럼 그건 사실 명사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동사를 외우면서 목적어의 명사도 같이 외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샹쇼, 셩워를 외웠으면 셩워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샹쇼를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상 오늘은 동사랑 명사를 같이 보는 개념일 수도 있는 거고요. 각각의 제시어를 문장화 시켰을 때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주어, 수로, 목적어는 기본이고 그리고 거기에 부사원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의문문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당위성을 얘기하는 인가이나 야오를 쓸 수도 있다는 거 여러 가지의 방법들의 문장들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쫙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무기로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외워두시고 활용도 있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히 공부하시고 또 준비하신 것만큼 성과를 거두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배웠던 그런 팁이나 아니면 문장 활용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